대리 삼면관계 보고 있죠. 두 번째가 대리행위라고, 우리 대리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본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줘야 되겠지요. 이걸 대리행위라고 합니다. 본인을 위한 법률 행위. 대리인 자신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법률 행위. 그래서 이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당연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도록. 왜? 본인을 위한 행위니까. 그죠? 의리병하고 계약을 할 때 이 땅은 값의 땅임을 밝혀란 말이죠. 이 계약은 나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 갑을 위한 계약임을 밝히란 말이죠. 그래야 갑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대리의사표시라고도 하고요. 본인의 이름으로 하라. 현명이라고도 합니다. 본인의 이름, 명 드러내라. 이런 뜻이에요. 본인에 위한 것임을 표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본인을 위한 이라는 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이 아니지요. 당연히. 이 계약상 권리 의무, 효과가 갑에게 귀속된다 라는 뜻이지 이익을 위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현명을 할 때 보통은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현명을 해요. 그렇죠? 근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분류식이기 때문에. 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는 건 현명이라고 보통 부른다.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익이든 불이익이든 효과를 귀속시키겠다는 뜻이다. 분류식이다. 그래서 반드시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계약서를 쓸 때도 매도인 갑, 대리인 을 이렇게 딱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위임장 보여줘도 되고 갑소유 땅임을 밝히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등등 어떤 형태로든 을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행위라는 것만 밝혀주면 된다. 그래서 판례도 을이 위임장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매도인 갑만 적고 도장만 찍었거나 매도인 갑 을은 전혀 계약서에 써있지 않거나 또는 심지어 매도인 을 도장을 찍었어. 이것도 대리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뭘 했으니까 위임장을 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한 행위라는 걸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심지어 계약서에 대리인 자신의 이름만 적고 대리인 자신의 도장만 찍었다 하더라도 대리행위가 된다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걸 대리로 안 보면요. 매도인이 을이잖아요. 근데 물건은 누구 거예요? 갑이죠. 타인 물건 매매가 돼요. 그런데 이미 뭘 했으니까 위임장을 제시했으니까 이건 타인 물건 매매로 봐서는 안 되고 대리행위로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현명의 방식이에요. 분류식. 네 번째, 현명이 면제되는 경우 있어요. 면제되는 경우. 현명 안 해도 되는 경우 상행위 대리가 있고요.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가 있어요. 자, 먼저 상행위는요. 계약 당사자 중 한 사람 또는 양쪽 다 민법상 상인일 때, 아니 상법상 상인일 때. 우리 뭐 상법 모르죠. 근데 상법 41조, 42조 가면 상인과 준상인이 나와요. 어쨌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인이 있어. 당사자가 그 상인일 때 그 행위를 특별하게 상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행위 같은 것들은 단골다 하고 오랜 기간 계속적으로 거래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오랜 동안 단골 거래를 해왔다. 그럼 굳이 할 때마다 현명을 할 필요는 없겠죠. 또 부인이 남편 면도기를 사러 갔을 때 나는 누구의 부인 누구요? 뭐 이거 밝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행위 대리나 부관의 일상을 대리는 현명을 안 해도 돼요. 현명의 예외 이렇게 되면. 다섯 번째, 현명의 주체.
누가 현명을 하는가의 문제인데요. 잘 보세요. 대리인이 이렇게 표시를 해요. 무슨 대리예요? 능동이죠. 반면에 상대방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을이 받아요. 무슨 대리예요? 수동이죠. 수동 또는 수령이죠. 그럼 보세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할 때 능동은 누가 표시해요? 대리인이 표시하죠. 수동은 누가 표시해요? 상대방. 이걸 현명의 주체. 그래서 원래 능동대리권의 범위 속에 수동대리권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능동대리인지 수동대리인지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는데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공동대리 제한이 있었던 경우. 능동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하, 공동대리 제한이 있을 때는 그 대리행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별해야 되고, 또 하나 현명의 주체. 에? 여기서도 능동과 수동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현명의 주체, 능동은 대리인이, 이게 114조 1항 대리인이 등등등등 표시 이렇게 돼 있고요. 114조 2항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표시라고 돼 있어요. 이 제3자가 바로 상대방을 말합니다. 어쨌든 114조 1항과 114조 2항은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를? 현명의 주체를. 누가 현명하는가? 마지막으로 현명을 하지 않은 경우, 갑의 대리 을이 상대방에게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잘 보세요. 을이 위임장 따위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매도인 을이라고 썼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대리행위 아니라 그랬죠? 그럼 매도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을이 되는 거예요, 을이. 그래서 현명을 하지 않으면 115조에서는 을 자신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나왔어요. 을 자신의 행위로. 당연하죠. 현명은 안 했으니까, 본인을 위한 것은 표시하지 않았으니까 대리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행위다? 을 자신의 행위다. 을 자신의 행위. 이 원칙이. 을의 행위예요, 을의 행위. 현명을 하면 매도인 갑, 대리인 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명을 하지 않으면 매도인 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때 당연히 병원 을한테 와서 땅 내놔 그러겠죠. 이럴 때 을이 나는 갑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으나 표시를 못했다. 착오가 있었다. 취소하겠다. 뭐 이래고 앉아있어. 을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또 착오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의사만 있지 표시 자체가 없잖아요. 착오가 되려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는데 을은 갑을 위한 의사만 있었지 표시 자체를 안 했으니까 착오 자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병이 책임을 져라 그럴 때 취소하겠다 못합니다. 또 하나,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작두를 타. 뭘 타? 작두를 타. 무슨 뜻일까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을이 전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작두를 탐으로써 대리행위란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이때 우리 민법 작두 타는 분을 존중합니다. 대리행위다. 그러면 보세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그러면 X 이렇게 되겠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에게 효력이 생길 여지는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본인에게는 아무리 효력이 없는 게 원칙이겠지만 상대방이 대리행위란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다시 대리행위가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 본인에게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그럼 틀린 지문이 되더라 말이죠. 그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114조와 115조 두 개를 통해서 대리행위 방식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대리행위 하자. 이건 뭐냐? 을과 병 사이에 대리행위가 있었는데 이 대리행위가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그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거나 즉 대리행위가 일반적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걸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때 그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의 문제가 생기더라. 예를 들어서 을이 병하고 갑을 위한 대리행위를 하는데 병이 비진이 표시를 했다 만약에 병이 근데 비진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그랬죠. 다만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때 병 비진이 상대방이 누구예요? 얘지요. 얘는 상대방의 대리인이죠. 병이 봤을 때. 그런데 병의 비진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은 누구한테 비진했어요, 지금? 을한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을한테 표시했으니까. 그래서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라 말이에요. 대리인 표준. 알았다, 몰랐다, 선악. 알 수 있었다, 과실. 다 누굴 기준으로? 을을 기준으로. 그럼 착오도 아까 뭐라 했어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리인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걸 대리인이 모르고 있을 때 착오가 되며 갑이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사기 강박도 을이 사기 강박을 당해야 갑은 취소할 수 있고 갑이 아무리 사기 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을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갑은 취소할 수가 없는 거고 선악, 과실, 요모, 착오, 사기 강박 다 누굴 기준? 대리인 기준. 또 이중매매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 을에게 땅을 사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을이 병소의 땅을 샀어. 근데 그 땅이 이미 팔린 상태야. 병이 이미 정하고 제1매매를 한 상태에서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와서 제2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예? 상황이 어렵질 않아요. 갑이 을에게 땅을 사오라 그랬는데 그래서 을이 땅을 사왔는데 그게 제2매매야. 병이 그 땅을 이미 정한테 판 상태에서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제2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려면 반사회 질서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제2매수인 갑이 직접 다이렉트로 병하고 계약을 한 적이 없고 병을 만난 적도 없죠. 따라서 적극가담을 한다면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을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리인 기준 하는 거야. 적극가담도.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가담을 했다면 설령 본인이 적극가담을 한 적이 없더라도 본인이 대리인의 적극가담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적극가담 여부를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다면 그 제2매매는 뭐가 된다? 반사회 질서에는 무효가 된다라고 판결하게 됩니다. 대법원도. 어쨌든 대리행위 하자 여부는 누굴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표준.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행위하는 사람이 대리인이니까 대리인 기준. 그런데 예외. 예외는 누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 자, 그 중에 하나 우리 이미 본 게 있어요. 불공정한 행위. 갑이 을에게 10억짜리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을이 1억에 팔았어. 그럼 폭리를 취했죠. 피해자죠. 불공정한 행위가 되려면 피해자가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해야 돼. 근데 누굴 기준으로 하라고 했어요? 대리인. 그러니까 얘가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해야 돼. 그런데 우리 대법원 궁박만은 누굴 기준해라? 본인. 여기서 나오는 거야. 궁박만은 본인 기준해라. 116조 1항에 의하면 누굴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대리인. 그러니까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해. 근데 뭐만은? 궁박만은? 궁박했는지 여부만은 누굴 기준해라? 본인, 공무원 경무대. 또 하나
요 놈이 문제 또 116조 2항.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팔아라. 특정한 행위를 부탁을 했어. 특정한 행위를 위임했어. 그런데 시시콜콜이 지시를 하네. 지시. 이래라 저래라. 원래 대리인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결정을. 근데 갑이 일일이 지시를 해버려. 그럼 이때 을은 대리인의 탈을 쓴 사자에 가깝겠죠.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계약을 했어. 그런데 이 계약이 당사자의 선악이나 과실 따위에서 유무효가 갈라지는 경우, 예컨대 뭐 비질이가 있었다든가, 예?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갑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근데 대리인은 그런 사정을 몰라. 부지. 이때 지시가 없었다면 선악 누굴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선악 과실 유무 누굴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자, 이때 을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갑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나는 비록 뭐였지만 악의지만 대리인은 뭐다? 선이다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악의지만 누구는 선이다. 대리인은 선이지 않냐 이걸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굴 기준으로 하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시를 하게 되면 누굴 기준해라? 갑을 기준해라. 그 말은 을의 선의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게 116조 2항이에요. 116조 2항은요. 본인을 표준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본인이 특정한 행위를 위임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행위한 경우에 본인은 자신이 알았던 사정,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6조 2항이. 조문이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면서 확인하는 조문 중에 제일 어렵게 되어 있는 조문 중에 하나예요. 아주 그지같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조문. 그냥 단순히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거 먼저 확인해 볼까요? 조문부터. 30페이지. 중간 2번의 박스 116조 2항.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행위한 때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누굴 표준해라? 본인 표준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키워드가 지시, 마지막에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딱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을을 기준으로 한다면 갑은 나는 비록 악이지만 을은 선이지 않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장하지 못한다고 돼 있으니까 누굴 표준으로 하라? 갑을 표준하라. 이게 116조 2항입니다. 이렇게 대리행위 하자와 관련해서 110조 1항, 2항 조문 딱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자, 갑을 대리하여 을이 병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은 집에서 만취해서 누워 있어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되지요. 따라서 을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본인은 의사능력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야 부모가 있죠? 행위능력도 필요 없는 거예요.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 본인은 의사능력도 필요 없고 행위 능력도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만약에 갑이 지금 을에게 숙권행위를 한다. 숙권행위는 본인의 행위죠. 당연히 의사능력도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도 있어야 되죠. 그죠? 본인의 능력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 본인은 의사능력도 필요 없고 행위 능력도 필요 없다. 다만 본인 자신의 행위를 할 때 숙권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을과 원인 관계를 체결하거나 뭐 위임계약이라든가 수수료계약 따위를 체결할 때는 당연히 본인의 법률 행위니까 그때는 의사 능력도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도 있어야 되고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요놈 갑을 위해서 계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놈도 뭔 능력이 필요하겠지.
그렇죠? 이게 대리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을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당연히 있어야 돼. 만취한 대리인이 대리행위했다. 그 대리행위는 이렇게 되겠죠. 문제가 117조예요. 대리는 뭐가 필요 없다? 행위 능력이 필요 없다. 행위 능력. 그래서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을이 미성년자야. 제한능력자죠. 자, 을이 갑을 위해 계약을 합니다. 대리행위.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하려면 부모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동의 받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을 자기 자신의 계약을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을 자기 자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을은 누구 땅을 팔아주고 있어요? 갑소유 땅을 팔아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갑소유 땅을 파는데 을 부모 동의가 필요할까요? 없잖아. 이렇게 되죠. 이게 117조의 뜻이에요. 대리는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만약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대리 행위를 할 때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 따위는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고, 따라서 이거를 을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 안 받아도 되니까 동의 안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가 되겠죠. 다만 대리 행위만 그래요. 대리 행위만. 만약에 갑을 사이에 수수료 계약 따위가 있었다. 우리 갑에게 아저씨 얼마 줄 거예요. 그래서 갑이 얼마 주겠다. 계약을 했단 말이죠. 이때 이 계약은 을의 대리 행위가 아니라 을 자신의 계약이죠. 지가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부모 동의가 필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을이 갑과 수수료 계약 따위를 할 때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했다면 이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원인관계 이렇게 되겠죠. 결론. 대리인이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일 때 그 대리행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원인관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이때 이건 누가 취소할까요? 취소를 한다면. 갑이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갑에겐 취소권이 없죠. 을 또는 의 부모한테 취소권이 있겠죠. 그죠? 그건 됐고, 그냥 요거는 취소할 수 있다. 그건 됐고. 요건 취소 못한다. 이게 117조의 뜻이다. 이렇게. 그래서 대리행위는 세 가지. 대리행위의 방식, 그 다음에 하자, 능력. 114조부터 117조까지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삼명관계 두 개를 봤어요. 네 번째. 세 번째. 대리인이 정상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정상적인 대리 행위를 하면 그 효과는 누구한테? 갑에게 발생하죠. 어떻게? 직접 발생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을이 계약을 했다. 직접 갑이 한 거다. 을이 돈 받았다. 직접 누가 받은 거다? 갑이 받은 거다. 모든 효과가 을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직접 갑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을이 돈 받아서 갖다 줘야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을이 받는 순간 갑이 직접 받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14조에서 직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부속되는 효과는, 갑에게 귀속되는 효과는 계약상 그 주된 권리 의무뿐만 아니라 이 계약에 하자가 있어서 발생하는 해제권, 취소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원상회복 청구 등등 부수적인 효과까지도 다 누구한테? 갑에게 직접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권한이라든가 해제할 권한 따위는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권한도 권리도 다 누구에게 직접? 갑에게 귀속이 됩니다. 삼면관계 마지막은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해서 대리행위와 대리권과 대리행위 정리하셔야 돼요. 한 문제 나옵니다. 대리권 플러스 대리행위 걸쳐서 한 문제. 아이고야, 징글징글하지요.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독특한 거, 복대리. 자, 복대리 다 해봐. 먼저 복대리는 뜻을 좀 정확하게 기억하자.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팔아주세요 부탁. 수권행위죠? 그죠? 무슨 행위? 을에게 대리권이 생겼죠? 자, 그런데 을이 뭔 사정이 있어서 병에게 A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 다시 부탁. 을이. 자, 이거 무슨 행위일까요, 이거? 수권행위잖아요. 위하고 똑같잖아. 똑같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수권행위하고 이름이 똑같죠? 헷갈리니까 이름 바꿔. 복임행위. 이렇게. 수권행위예요. 수권행위인데 헷갈리니까 이름을 바꾼 거야. 뭘로? 복임행위라고. 이때 요 놈이 복대리인이 돼요. 요 놈이. 그래서 병이 A 토지를 매매를 해. 자, 병. 누구의 부탁을 받았어요? 그림상 을의 부탁을 받았죠. 즉 을이 선임했어. 근데 누구 땅을 팔았어? 본인의 대리인. 이 복대리예요. 대리인의 부탁을 받은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게 복대리야. 별거 없죠? 누구의 부탁을 받은? 입을 딱 닫지 마시고 귀 안 들려도 되니까 얘기를 자꾸 해.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시라니까. 대리인의 부탁을 받은 본인의 대리인이 자꾸 중얼중얼 해야 돼요. 그래도 뒤에 나중에 병은 누구 대리냐 그러면 을의 대리 또 그런 분들이 계셔요. 또 아니야. 을의 부탁을 받은 갑의 대리. 특징을 좀 생각해 봅니다. 첫째 이거. 을이 병에게 A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이 행위. 대리행위다 아니다? 이거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이거는 대리행위가. 이게 대리행위잖아. 이게. 이거는 대리행위가 무슨 행위? 수권행위.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대리행위라면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아니 이게 대리행위라면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 갑의 이름으로 해야지. 현명. 그죠? 이게 대리행위라면 누구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을의 이름으로. 을이 병에게 수권을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버리면 대리행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을 자신의 이름으로 해야 돼. 자, 이때 을의 이름으로 한다는 뜻은 책임지겠다는 뜻이다. 책임. 병의 행위에 대해서 을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뜻이에요. 본인 갑의 이름으로 하면 누가 책임진다는 뜻이고, 갑이 모든 결과에 대한 지금 갑이 진다는 뜻이고, 모든 효과는 갑에게 생긴다는 뜻이고, 반면에 을의 이름을 한다는 건 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을이 병을 선임하는 건 대리행위가 아니고 대리인의
습관행위니까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책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을은 감독을 해야지. 을에게는 감독권이 있어요. 병이 잘하나 못하나 감독해야죠. 자칫하면 책임지게 생겼는데 이 감독권의 근거가 뭘까요? 대리권이에요. 을의 감독권의 근거가 뭐라고요? 대리권. 그러니까 을이 병을 선임하더라도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복대리는 대리인의 감독권에 복종한다. 그 감독권의 근거는 대리권이다. 따라서 을이 복대리를 선임하더라도 을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 번째, 병의 대리권은 을의 대리권에 종속하게 돼 있어요. 병의 대리권의 근거가 을의 대리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범위와 존재, 병의 대리권의 범위는 을의 대리권의 범위보다 크면 안 돼. 같거나 작아야 돼.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병의 대리권도 소멸해야 돼. 이렇게 되죠. 그걸 각각 범위에 종속한다, 존재에 종속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예요. 네 번째. 병. 누구의 수권을 받았어요? 대리. 다시 말해서 복대리권은 뭐에 의해서 생겨요? 언제나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선임을 하든 임의 대리인이 선임을 하든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 임의 대리 이렇게 되죠. 병 누구의 대리인? 거봐 또 을이래 또 을이래. 갑의 대리인. 입이 붙어야 된다니까. 본인 갑의 대리인, 본인 갑의 대리인, 본인 갑의 대리인. 따라서 병이 A 토지를 팔 때 누구를 위한 것임을 표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을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갑의 대리인이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만.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복들이 뜻서부터 나오는 특징이야.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세 번째. 대리인은 어떤 경우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 이 조문이 있더란 말이죠. 먼저 120조, 121조 임의대리.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이렇게 나와요. 이 대리권이 갑의 법률 행위에서 부여된 경우 무슨 대리예요? 임의대리. 네? 임의대리 원칙. 복대리 선임 못해. 본인 갑이 을을 특별하게 을을 믿고 일을 맡겼기 때문에 을은 함부로 복된 선임하면 안 돼. 안 돼. 임의대리. 아이고. 원칙 안 돼. 다만 본인이 승낙을 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선임할 수 있다. 본인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여기서 조심하실 거 아까 첫째 시간에 여기쯤에 제가 124조를 설명을 했었어요. 네? 여기에 124조. 그리고 이제 모자라가지고 절로 가서 남용을 했어요. 여기 124조에서 124조가 뭐였죠?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자기약 쌍방대리 금지. 그죠? 근데 허용되는 경우 본인 허락이 있었죠. 또 하나가 채무 이행이 있었어요. 예? 27페이지. 27페이지 하단에 가면 124조가 있죠. 본인의 허락이 있고 채무이행이 있죠. 그런데 본인의 허락하고요. 그 다음에 채무이행을 슬쩍 이걸로 바꿔.
자, 124조를 이걸로 바꿔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기계약 쌍방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된다. 겁나게 자연스럽죠. X 124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 아시겠죠? 부득이한 사유는 복임권에 나오는 거예요. 복임권에. 자, 어쨌든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를 선임할 수 없지만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다. 자, 이때의 본인 승낙 명시적도 되고 묵시적도 된다. 팔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명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네가 부탁해도 돼. 명시적 허락이죠. 근데 이게 뭐냐, 묵시적. 자, 우리 팔래? 야, 팔아줘. 플러스 반드시 네가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다시 부탁하면 안 돼. 라고 못을 박았어.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수권행위 속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묵시적 승낙이에요. 그러니까 수권행위 자체가 뭐예요? 묵시적 승낙이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다만 수권행위 하면서 못을 박아. 반드시 네가 해라. 그럴 때는 승낙이 없는 거죠. 그죠? 그게 묵시적 승낙이에요. 또 이제 부득이한 사유는 본인에게 발생한 사유. 을이 갑의 승낙을 얻으려고 봤더니 갑이 연변으로 여행 가서 소식이 두절됐어. 승낙을 받을 수가 없네. 본인에게 발생한 사유. 대리인이 입원했네. 대리인에게 발생한 사유. 그래서 이 부득이한 사유는 본인에게 발생한 사유일 수도 있고 대리인 자신에게 발생한 사유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 선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책임은요. 선임을 잘못했거나 감독을 잘못했을 때만 책임집니다. 이걸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라고 불러요. 이게 임의대리예요. 반면에 122조에서는 법정 대리인의 봉인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이 이렇게 돼 있죠.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책임으로를 가로를 쳐버리면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어떨 때? 아무 이유 없다. 아무 때나. 무제한 동의권이 있다. 그리고 그 책임으로라는 무슨 뜻이냐? 무조건 책임져라. 라는 뜻이다. 그래서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공인권과 책임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르게 규정을 해놨어요. 구별하셔야 돼요. 조문 가지고 특히 122조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임이 각각 감경 면제되는 경우가 있더라. 먼저 임의대리. 자, 갑이 을을 선임했는데요. 을이 갑한테 내가 뭔 사정이 좀 있는데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부동산 전문가 병이 있어.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안 될까? 승낙을 받으러 왔어요. 을이. 자, 이때 갑. 1번. 아우, 괜찮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게. 이게 1번. 2번. 그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네가. 대신 내가 지명을 한 사람에게 부탁해. 2번. 보통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갑이야. 을한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놨어. 근데 을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뭔 사정이 생겼다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겠대, 을이. 그럼 여러분은 1번. 아, 하지 마라. 내가 직접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겠다. 그 1번. 아니면, 그렇게 해. 대신 내가 지명한 자한테 부탁해. 몇 번으로 갈까요, 주로? 1번으로 주로 가겠죠. 그쵸? 근데 이 자식은 2번으로 갔어. 그래. 부탁해. 대신 내가 지명한 자에게 부탁해. 좀 이상하죠? 이상해. 왜 이렇게 했을까, 갑은? 나중에 을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을에게. 만약에 1번처로 가면요. 여러분이 다시 부탁하는 거죠? 그냥 대리가 돼버려요. 그냥 대리가.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을에게 맡기되 내가 지명을 해야 되겠다. 대신 내는 나중에 을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만 해. 이렇게. 선임은 누가 해? 대리인.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복대리. 그죠? 본인은 지명만 했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책임은 지는데요. 책임을 팍 줄여줘요. 요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갑이 지명을 한 자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이거나 게을러 터진 사람, 이거나 두 번째, 을이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갑이 지명한 병이 부적입하거나 불성실하다는 알고 있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알리지를 않거나 해임을 안 하거나 요럴 때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1조 2항에 보면 본인이 지명한 경우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면서도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라면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때만 책임지는 거예요.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만 책임지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이 생기는 요건을 강화시킴으로써 을의 책임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121조 2항. 네? 지명. 또 법정 대리인도 122조 단서에서 법정 대리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임의 대리인과 똑같이 선임 감독의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대리인의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의 책임을 감경 면제해 주는 게 있더라. 이렇게 120조부터 122조까지 조문 잘 엮으셔 가지고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네 번째, 복대리인의 지위 123조 1항 본인의 대리인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요. 복대리인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본인의 대리인. 두 번째가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수권행이. 그리고 수수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을이 병을 선임합니다. 자, 이때 갑이 병을 따로 불러서 수수료 계약을 할까요? 안 할까요? 보통. 다시 한번.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을에게 수수료를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을이 병을 선임했어. 이때 병을 불러서 따로 수수료 계약을 한다 1번, 안 한다 2번. 안 한다가 보통이죠. 안 한다가. 보통은 안 한단 말이지. 그렇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안 했어. 그러면 일은 병이 뒤져라 하고 수수료는 을이 챙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요. 그래서 123조 2항을 만들어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계약을 통하여 대리인이 본인에게 무슨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면 갑과 병 사이에는 그 계약을 따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똑같은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라고 규정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123조 2항의 뜻이에요. 조문 자체가 나오니까 조문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의미가 뭔지 이해하십니다. 다섯 번째, 이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가 아니라 담보대출 부탁을 받았어요. 그럼 얘도 담보대출 권한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팔아버렸어요. 그럼 권한을 넘었죠?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나가 권한 넘은
표현 대리라는 것도 될 수가 있는 거야. 복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도 성립할 수 있고 표현 대리도 성립할 수 있고. 여섯 번째. 병, 복 대리. 또 다른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학자들이 심심하니까. 할 일 없으니까 이제. 학교에서 연구해가지고 연구비를 타먹어야 되고, 연구할 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갖고 말장난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복대리인도 또 다른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을까 말고. 복대리인의 복인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 그렇게 대답하면 큰일 나죠. 왜? 복대리인은 언제나 무슨 대리인?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인권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법정 대리인이 선임을 하더라도 무슨 대리? 임의 대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 대리는 누구와 마찬가지로 임의 대리인과 동일한 조건하에 복인권이 있다. 근데 임의 대리는 어땠어요? 원칙적으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복 대리인도 원칙적으로 또 다른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어. 다만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복 대리인도 또 다른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구나.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인권이 있구나. 그래서 원칙적으로 복 대리인 선임을 못하는구나. 다만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복 대리인도 또 다른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마지막. 복 대리권의 소멸. 자, 소멸 사유가 다양한데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 대리권이 소멸함으로써 복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때 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 본사, 대사성파 있지요? 원인관계 종료, 수권행위 철회. 그럼 대리권 소멸하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아. 복대리권만 소멸해. 이런 경우 생각해 볼게요. 복대리인의 사성파. 그죠? 요놈의 사성파. 대리권만 소멸하겠죠? 대리인의 수권행위 철회. 그죠? 대리권 소멸하겠죠. 그래서 복대리권의 소멸은 대리권이 소멸하면서 복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와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복대리권만 소멸하는 경우. 그 복대리권 소멸 사유를 그렇게 나눠갖고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복대리권 소멸하는지 안 하는지 문제가 나왔을 때 판단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 자, 그러면 29페이지 대리행위 1번 대리행위 방식 박스 114조 1항 2항 조문 꼭 확인하시고 특히 114조 1항은 능동대리 2항은 수동대리 2항의 제3자는 누굴 말한다? 상대방. 누굴 말한다고요? 상대방. 제3자의 의사표시라고 돼 있죠? 상대방의 의사표시야. 이걸 누가 수령해? 대리인이 수령해. 그러니까 수동대리죠. 밑에 양가를 본 현명의 의, 양가를 본 현명의 주체, 양가를 3번 현명의 방식. 특히 판례, 매매 위임장을 제시. 이게 현명이에요. 현명은 안 했어. 반가를 1번 대리인 자기 행위로 봐. 다음 페이지. 관례 1번, 관련 판례 1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대리인 을이 갑의 이름을 사용하고 갑처럼 행세를 해서 상대방도 을을 갑으로 착각. 현명 안 했지요? 을이 병한테 내가 갑이요 그런 거예요. 현명 안 했잖아. 그럼 대리행위 아니라 대리인 자기 행위로 봐야죠. 대리인 자기. 밑에 반가로 2번 작두타는 상대방.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니 예외적으로 대리행위가 된다. 대리행위 하자 110조 1항과 2항이 있지요. 밑에 양가로 2번 원칙이 대리인을 표준해라.
동그라미 1, 2. 동그라미 1, 2. 예외 본인을 표준해라.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그 다음에 3번 대리인의 능력. 양가로 1, 의사 능력은 있어야. 양가로 2, 행위 능력은 필요 없어. 그렇게. 양가로 3, 기초적 내부 관계는 취소할 수 있다. 있다. 양가로 2, 대리 행위는 취소 못하지만 양가로 3, 원인 관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취소할 수 있다. 4번의 효과. 양가로 1번. 부수주 효과도 직접 귀속된다. 양가로 2. 대리인이 대리 행위할 때 본인은 의사능력, 행위능력 필요 없다. 다만 반가로 1번. 본인이 원인 관계를 하거나 본인이 숙권행위 할 때는 본인 행위니까 그때는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필요하다. 다음 페이지 복대리 의의가 있고요. 특징을 달달달달 외워달라. 양가로 3번. 조문 120조, 121조, 122조. 오른쪽 반가로 2. 부득이한 사유는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발생한 거. 반가로 3. 명시묵시 불문. 가로 안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일에게 반드시 네가 직접 해야 된다고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숙권행위 속에는 복대리인 선에 관한 묵시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거기까지. 양가로 4, 123조 1항 2항 조문 확인하시고 쭉 내려 양가로 5번 복대리인 복인권 양가로 6번 복대리권을 소멸 사유. 딱 그렇게 하면 되지. 여기까지. 우권대리까지 하려고 했는데 양이 많아가지고 이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꾸 반복해 주세요. 내용이 좀 어렵더라도 대리 파트는 반드시 정복을 좀 해야만 문제는 쉽게 나오니까 자꾸 반복하다 보면 답이 골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